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이 넘게 일해온 강태섭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천 명의 환자들 중 조영철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 하지만 너무 부끄럽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는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4-5번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기상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기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 이 문제가 약이나 수술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인생보감 건강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조영철 씨는 또다시 화장실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벌써 3번째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영철 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손을 뻗어 벽을 짚었습니다. 아이고! 영철 씨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5세.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된 지 5년이 되어가는 퇴직 국어교사였습니다. 아내 송미령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의 일상은 점점 더 축소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고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계속되는 화장실 문제가 영철 씨를 지치게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소변 줄기는 약했고 끝나고 나서도 시원함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듯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가는 길, 영철 씨는 문득 벽에 걸린 아내와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송미령 씨가 건강하던 시절 두 분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었지만 지금은 화장실 가는 짧은 거리조차 힘겹게 느껴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미령아, 나 어떡하면 좋겠니? 아침이 되자 영철 씨는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약통을 여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전립선약까지.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지만 영철 씨에게는 더 이상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약통을 정리하다 보니 며칠 전 의사가 처방해준 전립선약이 이미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효과는 별로 없는데 약값만 늘어가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건강검진 날이에요. 제가 십시에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 이유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조민석 씨는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원이었고 집안일은 대부분 이유진 씨가 챙겼습니다. 영철 씨는 건강검진을 미루고 싶으셨지만 이미 약속된 일정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준비하고 있을게. 영철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 벤치에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김창호 씨가 유독 활기차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또래인데도 창호 씨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활기찬 걸까? 영철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창호 씨는 2달 전 아파트 경로당에서 처음 만난 이웃이었습니다. 사별한 지 7년이 넘었다고 하셨지만 활기찬 모습과 건강한 기운이 주변 노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로당에서 열린 노래자랑에서 트로트를 열창하며 1등을 차지하기도 했지요. 이유진 씨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영철 씨의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밤에 화장실 몇 번 정도 가세요? 3번에서 4번, 가끔은 5번도 가고. 그렇게 자주 가시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텐데 피곤하시겠어요. 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만성 피로감이 심해져서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금세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밤에는 잠을 설치니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뇨기과 정민호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립선이 많이 비대해지셨네요. 요도를 거의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호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영철 씨와 이유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상 전립선은 이 정도 크기지만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관을 압박하고 있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영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진단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유진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가요, 선생님?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밤에 소변 문제로 자주 일어나시죠? 소변 줄기도 많이 약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민호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기 경험은 어떠세요? 영철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건 뭐,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남성 호르몬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지금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영철 씨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수술비, 회복 기간, 그리고 혹시 모를 합병증까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자연적인 관리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이요? 네, 정기적인 전립선액 배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자가 관리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영철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의사는 영철 씨의 표정을 읽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골반저 근육 운동법에 대한 안내서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시면 다시 내원하셔서 수술에 대해 상담하시죠. 진료실을 나오며 영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유진 씨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철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유진 씨는 자신이 찾아본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골반저 근육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중요하대요. 토마토나 호박씨, 녹차 같은 게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영철 씨는 며느리의 말을 반쯤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수술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종구 씨도 2년 전 전립선 수술을 받았다가 요실금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다음 날 아침 영철 씨는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의 진단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영철 씨,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김창호 씨가 활기찬 목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76세인 창호 씨는 영철 씨보다 1살 더 많으셨지만 언제나 젊은 기운이 넘치셨습니다. 아, 창호 씨. 좋은 아침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영철 씨는 망설이다가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창호 씨도요? 그럼 수술하셨어요? 창호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수술은 무슨,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자연적인 관리 방법을 실천했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습관이 됐어요. 일주일에 2~3번 샤워할 때 자위를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영철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원 벤치에서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 그게 무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건강을 위한 운동이에요. 전립선은 정체되면 안 돼요. 흘러야 해요.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런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창호 씨의 솔직한 조언에 영철 씨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활기찬 이유가 뭐겠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1~2번 정도만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젊은 시절처럼은 아니어도 아직 남자라는 걸 느낄 수 있지요. 영철 씨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셨지만 창호 씨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활기찬 모습이 단순한 성격 탓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골반저 근육 운동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의사가 준 안내서에 그 운동법이 있을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2달만 지나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창호 씨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굉장히 망설였어요. 우리 세대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봤겠어요? 하지만 제 친구 중에 의사가 1명 있는데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전립선 건강은 정체된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결혼해서 부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전립선액이 배출되지만 우리처럼 혼자 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씨는 창호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행동을 자신이 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창호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은 샤워할 때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따뜻한 물로 몸이 이완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창호 씨는 영철 씨에게 화요일에 보건소에서 열리는 노인 건강 강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전립선 건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철 씨는 샤워를 하며 창호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탄탄했던 몸은 이제 주름지고 살이 처졌지만 여전히 그의 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창호 씨가 말한 대로 시도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마치 청소년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속에 맺혀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 순간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이 약간 상기된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가벼운 느낌도 들었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한번 해본 것에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여전히 3번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평소보다 몸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 시도를 한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철 씨는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창호 씨가 말한 자가 관리법도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영철 씨는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장실로 가는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바닥에 쓰러진 영철 씨는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 했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이유진 씨가 장을 받아 주러 왔을 때 영철 씨는 넘어진 일을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크게 다친 건 아니야. 그냥 살짝 넘어졌을 뿐이야. 이유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전립선 문제 때문에 밤에 자주 일어나시는 거 정말 걱정돼요.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 응, 먹고 있어. 하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 이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버님 주치의 선생님께도 따로 연락드렸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연적인 관리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대요. 건강을 위한 방법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철 씨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진 씨, 그게 뭔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알아요. 하지만 이건 건강 문제잖아요. 치료법의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넘어짐이 자신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어. 한번 진지하게 시도해 볼게. 이유진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골반저 근육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을 찾았어요. 함께 보실래요? 이유진 씨는 태블릿을 꺼내 노인을 위한 골반저 근육 운동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친절한 인상의 여성 물리치료사가 나와서 차분히 운동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항문에서 성기까지 이어지는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 장, 그리고 전립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 문제와 전립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항문을 조이고 5초간 유지한 후 10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세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대요. TV 보실 때도 할 수 있고요. 저도 함께 할게요. 영철 씨는 며느리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영철 씨는 골반저 근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TV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함께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샤워 시간에는 창호 씨가 알려준 자가 관리법도 실천했습니다.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영철 씨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3번으로 줄었고 소변을 볼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화요일 영철 씨는 창호 씨와 함께 보건소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성 노인들이 20명가량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민 선생님이 등장하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중에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실래요?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철 씨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예상대로네요. 이건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은 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어서 전립선의 구조와 기능, 비대해지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한 것은 정기적인 전립선액 배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전립선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가 관리를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영철 씨는 강의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런 관리법이 의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창호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철 씨가 물었습니다. 창호 씨, 저도 이제 좀 꾸준히 해보려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제 경험으로는 1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2달, 3달이 지나면 거의 정상에 가까워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달이 지났습니다. 영철 씨는 매일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3번 자가 관리를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건강관리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종종 발기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느낌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에너지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때문에 밤에 자주 깨지 않으니 수면의 질이 좋아져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철 씨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창호 씨를 만났습니다. 영철 씨, 요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네요. 어떠세요? 정말 놀랍게도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화장실도 덜 가고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나와요. 창호 씨 덕분이에요. 창호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영철 씨가 실천하셔서 그런 거지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철 씨는 창호 씨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남자로서의 느낌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창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신호예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건강해지면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법이죠. 근데 창호 씨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게 되셨어요?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창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3년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저도 영철 씨처럼 밤에 5-6번씩 화장실에 가고 소변도 안 나오고 정말 괴로웠죠. 어느 날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도 당했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일본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에서는 노인들에게 자가관리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친구가 보내준 의학 자료를 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게 일반적인가요? 네, 일본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전립선 관리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거기서는 이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여기죠. 실제로 일본 노인들 중에는 80대, 90대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철 씨는 놀라웠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 이건 단순히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저는 자가 관리를 시작한 후로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요. 영철 씨는 자신도 최근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상쾌하고 낮에도 졸음이 줄어들었다고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영철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민호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철 씨, 정말 놀랍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영철 씨는 솔직하게 자신이 실천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과 정기적인 자가 관리를 통한 전립선액 배출이 주요 방법이었다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자연적인 방법의 효과를 무시하고 바로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려고 하시는데 영철 씨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네요.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수술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씨는 병원을 나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유진 씨에게 전화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이 많이 좋아졌대.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 정말요?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민석이도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같이 가서 축하드릴게요.
주말이 되어 민석 씨와 이유진 씨가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영철 씨는 기뻤습니다. 이유진 씨는 영철 씨의 건강에 좋다며 특별히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버님, 얼굴색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민석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잠도 잘 자고 아침에도 기운이 나더라. 식사를 하면서 영철 씨는 민석 씨에게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가 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골반저 근육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요즘 건강에 신경 써야겠어요. 회사 일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생활 습관이 엉망이거든요. 영철 씨는 아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인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영철 씨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고 아내 송미령 씨가 없는 빈자리가 조금은 덜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노인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철 씨가 창호 씨와 함께 주도적으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립선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에 사는 조영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전립선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철 씨는 자신이 겪었던 문제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는 것,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가리고 넘어진 사고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반저 근육 운동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전립선액 배출입니다. 전립선액은 정체되면 안 됩니다. 흘러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가 관리를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호 씨라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영철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강관리법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강관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호 씨가 영철 씨의 옆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학 연구에서 이런 관리법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건강을 잃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또 다른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전립선 수술을 받은 김영수 씨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립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요실금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기저귀를 차야 하는 이 수치심. 차라리 수술 전에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시도라도 해봤을 텐데. 김영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에 6번씩 화장실에 간다고 했고, 어떤 이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영철 씨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한 후 다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해결책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딥시다. 저와 창호 씨가 경험과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요. 그날 이후 아파트 경로당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남성 건강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고 영철 씨와 창호 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철 씨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소변 흐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철 씨, 정말 놀랍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계속 이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영철 씨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따사로운 봄볕이 그를 반겼습니다. 문득 아내 송미령 씨가 생각났습니다. 미령아, 나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 내가 바라던 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철 씨는 전화기를 꺼내 아들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아빠야. 바쁘지 않니? 아니에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이번 달에 내가 말했던 제주도 여행 함께 가고 싶어. 정말요? 아버지, 그럼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이유진이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영철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영철 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창호 씨였습니다. 영철 씨는 반갑게 자리를 내주며 웃었습니다. 네, 오늘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번 달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창호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영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건강을 되찾은 걸 축하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날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영철 씨, 알고 계세요? 우리 경로당 남성 건강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벌써 5분이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대요. 다들 전립선 상태가 좋아지고 소변 문제도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군요. 네, 영철 씨가 용기 내어 먼저 이야기해 주신 덕분이에요. 처음에 그 강좌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계셨을 거예요. 영철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영철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머물렀던 그 펜션에서 영철 씨는 현관에 걸린 다시 시작되는 봄이라는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 씨와 이유진 씨는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영철 씨는 조용히 실내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령아, 나 지금 우리가 같이 왔던 그 제주도야. 지금은 내가 건강해져서
민석이와 유진이와 함께 왔어. 내가 없는 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철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또 다른 이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 그 봄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